제1차 세계대전은 4년 동안 벌어진 참호전입니다. 참호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이 있으면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양쪽이 대치해서 싸우는 형태의 전쟁을 참호전이라고 합니다. 1차 대전의 배경, 왜 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19세기의 유럽의 상황은 세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산업혁명, 제국주의, 민족주의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물건을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지는데 이 물건이 안 팔리고 팔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쟁을 일으키든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에 식민지를 삼든지,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하는 그 타당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너희들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식민지 당하는 너희 나라보다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하는 민족주의가 19세기 유럽에 성황하게 됩니다. 특히 독일이 민족주의가 심했습니다. 독일은 그때 당시 독일 이런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중 한 나라 이름이 프로이센인데, 이때 프로이센의 정치가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독일의 통일 문제는 철, 피, 곧 군대와 병력으로만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스트리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여기 지도를 간략하게 표시했는데 독일 밑에 오스트리아가 있잖아요. 1866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스마르크는 이제 외교 천재였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프로이센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오스트리아의 체면을 살려주고 이 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게 너희 나라는 우리 독일 연방에서 나가도 좋다, 너희 독립국으로 살아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 옆에 있던 이 프랑스는 독일이 너무 싫어요. 근데 독일이 이제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격파하고 1871년 1월 18일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의 국왕 빌헬름 1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독일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적을 쌓은 이제 프로이센,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두려워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프랑스의 복수예요. 프랑스가 이제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프랑스의 복수가 두렵다. 그래서 프랑스를 꼼짝달싹 못하게 고립을 시키는 정책을 썼고, 두 번째로는 유럽을 지금처럼 현상 유지를 잘하자. 이게 비스마르크가 이제 한 정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은 오스트리아 뿐만 아니고 러시아와도, 옆에 있는 러시아와도 친하게 지내자. 최대한 러시아와 적을 안 만들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주의였어요, 비스마르크는. 근데 독일의 이런 그 나라 분위기, 특히 젊은이들은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우리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개척을 해야지,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가 독일 내부에 있었습니다. 1890년, 그러니까 1871년에서 19년 후죠. 빌헬름 2세가 왕이 됐어요. 야망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5세에 비스마르크를 해고를 하고, 비스마르크가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정책들, 유럽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유럽 평화가 깨져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빌헬름 2세는 우리 독일도 대영 제국처럼 뻗어나가자,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영국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쁜 상태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도 비스마르크가 잘 지내려고 했는데 러시아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제일 우려했던 거, 러시아가 프랑스랑 손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가 그
비스마르크가 꽁꽁꽁 프랑스를 묶어놨는데 이 프랑스가 이 고립에서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프랑스는 손잡아 버리고 그래서 이때 당시 분위기는 독일은 폭주 기관차였어요. 팽창 정책. 그래서 영국의 심기를 엄청 건드려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영예로운 중립은 없다. 이러면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일본도 그때 한참 제국주의로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일본이랑 손을 잡아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리고 독일은 공공의 적이 돼요.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은 5월에 왼수지간이잖아요. 근데 독일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랑도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불 협정을 맺게 되죠. 1907년 영프러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아요. 이것을 삼국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프러 한 팀이고 삼국 협상 독일, 오스트리아가 한 편이 된 상태가 되죠. 이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19세기의 유럽의 상황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스트리아 밑에 보스니아라는 나라와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이때 19세기 유럽의 키워드가 하나가 민족주의잖아요. 보스니아, 세르비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다. 통일하자. 우리나라 통일신라도 고구려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통일하고 싶었던 것처럼 통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러시아도 슬라브계의 민족인데 요 세르비아, 보스니아도 슬라브계 사람들이에요. 독일, 이게 게르만족이잖아요. 민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1908년에 보스니아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도움받아가지고 보스니아 통일하고 싶은데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꿀꺽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엄청 화가 나고 열이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가 자기 식민지가 됐으니 1914년에 보스니아에서 군사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를 방문을 하는데 이때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단체에 있던 그 한 청년이 보스니아 사라예보라는 그 수도에 있었는데 암살을 해요.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그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도화선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 세르비아 한편이 되고 독일, 오스트리아가 한편이 돼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독일은 전쟁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쟁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독일의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두 지휘를 했는데 이것을 슐리펜 계획이라고 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독일은 오른쪽에 동쪽에는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왼쪽에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인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러 오려면은 이제 땅도 넓고 이 평원을 지나서 오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서쪽 영국 프랑스 경계에 있는 이 서쪽에 우리 전력의 8분의 7을 투입하여 속전속결로 여기를 무찌르고 동쪽으로 건너가서 싸우자 이런 전략을 짰는데 이 속전속결 전략 슐리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약속한 게 있었는데 여기 프랑스 위에 있는 벨기에는 결코 독일이 이제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영국이 약속을 했는데 독일이 그 약속을 위반하고 벨기에를 쳐들어가고 프랑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영국은 참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삼국 협상에다가 이탈리아랑 일본까지 이 연합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마른 전투, 파리를 지키게 된 마른 전투 이후에는 기동전에서 지옥의 참호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른 전투 이후 기동전에서 이제 그 참호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대치된 상황에서 독일군과 그 다음에 영국군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 참호 안에 들어가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참호 땅을 파가지고 그 참호 속에서
계속 이제 서로를 겨누고 이렇게 싸우는데 지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12월 24일 1914년 12월 24일에 다음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군인들이 이제 상사의 명령도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너무 지친다. 좀 휴전하자. 이러면서 비공식적으로 휴전을 하고 심지어 독일 군인하고 영국 군인이 막 축구도 하고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독일의 위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우리가 명령도 안 내렸는데 왜 너희들끼리 화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휴전하냐 이러면서 참호전은 이제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끔찍한 참호전을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계속 무기를 개발을 하는데 화학무기, 1915년에 독가스를 살포하고 1916년 솜 전투에서는 신무기 전차 탱크를 이제 도입을 하고 1916년 2월에는 베르댕 전투 계속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어.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중립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 그것이 뭐냐면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 독일이 이제 계속 이제 전차나 탱크나 뭐 화학무기 이런 거 개발하고 배도 유보트라고 배를 개발을 해가지고 해양에서 이렇게 연합군 이런 공격을 해.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공포를 느끼고 또 독일이 이제 이판사판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미국 배 루시타니아호 일반인이 타고 있었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배가 침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도 이제 2차 대전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고 독일이 멕시코에 전보를 보내요. 암호로. 야, 멕시코 너희도 우리 도와주면은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암호인데 그거를 영국이 해독을 하고 이것을 미국에게 슬쩍 넘겨줘.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참전한다. 이러면서 1914년에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합니다. 자, 이러니까 독일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러시아는 레닌이 다스릴 때인데 레닌이 우리 이제 1차 세계대전 빠지겠다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독일이 한숨 돌린 거야. 동쪽 전선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우리는 서부만 관리하면 돼.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1918년 독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전쟁에 지친 이런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빌헬름 2세는 결국 퇴위하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게 돼요. 독일도 나라 이름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바꾸게 돼요. 이것을 11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은 항복하게 되고 다음 해 1월 18일 1919년 1월 18일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종전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날짜가 되게 기묘한 게 1919년 1월 18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언제죠? 100년 전쯤에 1817년 1월 18일에 프랑스를 꺾고 독일의 빌헬름 1세가 독일의 국왕이 되면서 독일 우리 이제 프로이센은 독일이다. 이제 다 통일해서 독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프랑스에게 굴욕을 주면서 독일 나라를 선언했던 그곳이 바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제 패배한 그 결과로 거대한 배상금 물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1929년에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요. 독일에 있는 모든 현금들이 종이 쪽지처럼 변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 독일이 안 좋아진 경제 상황을 다 유대인들에게 덤탱이를 씌워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는데 자, 2차 대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